안녕하십니까. 저 문현진 멘토라고 합니다.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TV에서 제가 자주 쓰는 구호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많이 아시네요. 많이 아시네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고 시작할게요. 자, 뚜기뚜기. 예, 항상 종목들이 팔짝팔짝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메뚜기 차트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차트 심리학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지금 보니까 되게 강연을 들으러 오셨는데 표정들이 굉장히 오기 싫은데 오신 표정이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텐데, 지금 박수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 보통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인사드리면 박수도 나오는데 정말로 반갑다. 메뚜기 멘토 실물이 훨씬 낫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환호성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항상 앉아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아 보이나? 비율이 좋지가 않나? 하지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80입니다. 안 커요. 180입니다. 지금 상당히 저 뒤에 계신 분 표정은 에게 저게? 여러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18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은 TV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다가 망해먹었어요. 경력은 거의 한 10년 차 전업만 하다가 이렇게 김영구 멘토를 만나가지고 같이 한번 전문가를 해보자라고 마음 먹게 된 거고요. 그전에는 전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가 주식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요. 2009년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2009년부터. 근데 2008년대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사는 종목마다 상한가 가는 거예요. 이야, 기쁜 장이죠. 자, 제가 이거 말하면 제가 나이가 공개가 되구나. 2009년 때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주식을 했는데 어떤 정도로 주식을 잘했다고 느낄 정도로 올라갔냐면요. 저는 정말로 땡전 한 푼은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는 없지 않았지 않냐 했더니 아버지가 네 돌 때 5만 원 들고 엄마랑 나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돌 때 5만 원 들고 나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5만 원이면 지금 한 20만 원 되나요?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시작을 한 아주 500만 원 벌고요. 8만 원, 9만 원. 8만 원, 9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들고 나온 셈이네요. 월급 8만 원, 9만 원 받았어요.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돌 때 기억을 못 하네. 4,000원 월급 받았어요. 그럼 우리 집 없는 집안 아니었네.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그런 삶을 산 것 치고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주식을 해서 제가 2011년 말아먹기 전까지 월 2,000에 200짜리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맨날 100만 원, 200만 원 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학생이 알바비로만 굴렸는데 뻥뻥뻥 뛰는 거예요. 뻥뻥뻥. 자고 일어나면은 돈이 빵빵. 자고 일어나니까는 돈이 빵빵.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게 급락 이후에 올라왔던 장에 내가 사기만 하면 올라가고 팔고 나도 올라가고 그걸 다시 사도 또 올라가고 그걸 팔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굳이 팔 필요가 없겠다. 내 인생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 엄마 아빠한테 포르쉐 한 대씩 사드릴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 그 통장, 아버님 적금 통장, 친구들 갯돈 그리고 사채까지 돈을 써가지고 인생 한번 역전해 보려고 2011년 때 몰빵을 했는데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쪽박 찼죠. 쪽박. 말 그대로 쪽박.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그 당시엔 자살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사람들 목숨 많이 끌죠. 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기분과 꿈을 꾼 기분,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망하고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이 섞여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저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대구에 계시는데 그분께 열심히 배웠어요. 그분께 열심히 배우면서 그분이 해주셨던 말들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가 그래 힘든 거 알겠다.
힘든 거 알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이 얼마냐? 그 당시에 제가 1,000만 원 딱 남았습니다. 1,000만 원. 자, 그런데 그러면 네가 가진 거의 절반을 내라 하시더라고요. 절반 낼 수 있겠냐? 500으로 시작해 볼 수 있겠냐? 아, 좀 아깝긴 해도 어쩌겠습니까? 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제 다음으로 스승님한테 배우러 오신 분이 3억이 있으신 분인데 현금이 자산은 많으세요. 3억 있으신 분인데 주식 배우고 싶습니다. 아, 잘하신다고 소문 듣고 왔다 했는데 그분에게도 절반 내실 의향이 있냐고. 1억 5천이죠. 저는 500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예, 한번 내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가르쳤을 건데 아, 저 사람은 500 하면서 나는 왜 1억 5천이냐고 3억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하는데 절실함이 다르다. 자신이 가진 거의 절반이라는 거는 10,000원 가진 사람이 5,000원 쓰는 거랑 100만 원 가진 사람이 5,000원 쓰는 건 다르다. 당신은 내가 가진 정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당신이 가진 절반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여기다 걸었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온 사람이 500만 원 같이 당신한테는 0.5%도 안 되는 금액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한테 내 정보를 줄 가치에 생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몇 억을 냈든 다 배우고 나갈 땐 다 돌려줬습니다. 저도 500만 원 다시 돌려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스승님이죠. 그래서 그 스승님한테 배워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었고 지금은 꾸준히 1년에 거의 뭐 한 60%에서 90%까지는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 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전문가 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전문가 한다고 이렇게 할 때 전문가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사람들 등골 빼먹는 직업이라고.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김영구 멘토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김영구 멘토님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걸 너도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TV에서 나오는 거 보시는 분들 중에 사람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인간미 넘친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강제로 손 들리고 있는 느낌. 강제로 안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예, 뭐 인간미를 최대한 넘치게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뭐 이슬만 먹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금도 똥 싸고 왔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저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께 저의 고충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각가지의 고민들과 아픔들을 들고 여기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들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최고 밑바닥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패자의 경험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굳이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태까지 상담도 진행을 하고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많은 분들께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드는 생각이 내가 실패하기 전에 모습과 똑같으신 분이 99%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내가 실패하기 전 모습과 똑같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99%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제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한 투자 철학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반기 투자 전략인데 제 투자 철학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 자, 이게 왜 주식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니한테 돈 내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식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 집 가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온이 됐어요. 세상에 공짜도 없고 헛고생도 없다. 근데 이게 주식할 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제가 상담하는 방송 보신 분은 다 있으시겠지만 못 봤다. 난 상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없잖아요. 그죠? 자, 그만큼 상담하는 건 다 보셨을 텐데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정 질문. 왜 사셨어요?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여쭤보면은 뉴스에서 좋다 해서 실적이 좋다 하던데요. 좋아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 정보를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닐걸요. 그죠? 뉴스 TV 틀면 나오고 인터넷 좀 찾아보면 나오고 내가 뭐 돈 준 게 뭐 있어요? 전기료? 전기세 내고 얻은 정보로 돈 벌 수 있으면 세상 여기 있는 사람 돈 못 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 좀. 뉴스 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 돈 주고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안 그래요? 실적, 기업 정보, 재무제표
내가 돈 주고 누구보다 빨리 얻어서 본다. 사장한테 네 재무제표 갖고 와봐라. 내가 1억 줄게 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적 다 발표될 만큼 다 발표된 정보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공짜를 보고 투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공짜를 보고 투자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내 인생 살면서 공짜로 여기 이 나이까지 먹으면서 이 재산 꾸려왔다 하시는 분 있어요? 노력 없이 올라오신 분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다고요. 세상이 이치입니다. 공짜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는 어떻게 하냐? 공짜로 하시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투자 차트 보는 법 몰라도 돼요. 거래량 몰라도 호가 이게 안 되는데 일단 시작부터가 안 돼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뭘 뒤에 알아가지고 어찌할 겁니까? 그죠?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또 상담하다 보면 5일선에서 반등이 올라옵니다. 아 이거 스토캐스틱 지표 보니까 뭐 우물에 빠져가지고 올라옵니다. 파란색 때문에 매수집 책 보고 공부한 거 아닙니까? 18,000원짜리 2만원짜리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뭐 이런 데 블로그 들어가서 본 거 아닙니까? 18,000원으로 투자해가지고 100억 200억 벌 수 있으면은 세상 모두가 부자가 됐어요. 그것만 일단 명심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금 퍼뜨리고 싶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많이 안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부터 일단 바꾸자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오뎅. 아 우리 집 가훈이 만들어진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볼까 해서 오뎅을 갖고 왔는데 너희 집 가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어릴 때.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알게 된 게 어릴 때 제가 오뎅을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용돈 그 얼마 안 되는 뭐 몇백 원 가지고 이게 그때 그 당시에 100원에 한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원에 한 개. 어쨌든 그렇게 먹고 있는데 국물을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오뎅 먹으면. 근데 먹으면서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아빠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왜? 오뎅 국물 공짜다. 먹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저를 보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겁니다. 야 그게 공짜가 아니고 네가 오뎅을 사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내한테 공짜로 들이미는 건 아니라 나도 아빠도 사 먹어야지 먹을 수 있다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종목 상담 여기 나와가지고 안 해드립니다. 이거 아시는 분 이거 많이 오셨죠? 저 두 번째. 두 번째. 저 두 번째 오시고 저 종목 상담 안 해드려요. 강연에 어디 가든지 종목 상담 하나도 안 해드립니다. 왜? TV에서 많이 해드리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장이에요. 오프라인 장. 그런 데서까지 종목 상담 조금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법이라든지 어떠한 내용들 하나도 안 알려드려요. 왜? 오뎅을 사드셔야지. 오뎅을 사드셔야지. 맞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무료 강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지금 오시는 분들도요. 제가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인간적인 겁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돈 버는 거 알려주겠다는 건 다단계예요. 다단계. 내가 여러분들 공짜로 돈 버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게 다단계라고요. 그죠?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러지 않는 걸 보고 무료 강연에 가면 내가 돈 벌 수 있겠지 하고 열심히 가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저 전문가한테 내가 배울 게 있을까? 저 전문가랑 함께 하면은 내가 같이 주식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를 보러 오는 자리예요. 오늘 3명의 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로 입구와 출구를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등산 가다 뭐 온나무가 여기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로 가시다 보면은 뱀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 알려드립니까? 오늘은 입구와 출구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난 혼자 하고 싶어 한다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어떻게 수익이 그렇게 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 제발 공부. 자, 네이버에 이렇게 주식으로 성공, 부자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치면은 안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보험 들어라. 자, 은퇴자산 설계하기 위해서 보험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수익과 지출을 알뜰하게 관리해라. 다 아는 내용들을 말해요.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한테 가가지고 돈 버는 아이템 하나만 주세요. 공짜로요. 알려줄까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그런 이치가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주식 투자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세력들이 잡아먹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주식시장. 자, 여기에 나는 주식 시작한 지 1년 미만이다 하시는 분. 1년 미만이다. 조금 많으시죠? 1년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난 투자금이 100만 원 미만이다. 100만 원 미만. 이렇습니다.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를 들고? 자기 전 재산 들고. 세력들이 잡아먹기 딱 좋잖아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촌놈이에요. 이때까지 부산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여의도 이 보니까 건물 너무 높고 와 새롭습니다. 신선해요. 근데 부산 사람들한테 소문이 뭐 어떠냐면 서울은 눈 깜짝하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서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착 같다라는 거예요. 서울 쪽에서. 부산에서 올라올 때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곳인데 그런 곳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돈 들고 와가지고 헐렁헐렁 하고 있으면 어때요? 사기꾼들 달라붙잖아요. 세력입니다. 그게 세력. 제발 좀 명심 좀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투자해서 성공이란 말 하기 전에 제발 좀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발 모르고서 돈을 넣지 마라. 왜? 세력들의 저금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돈이요. 개미 투자자? 개미란 말이 좋아요? 개미란 말이 좋아요? 개미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미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가. 자기가 그 지 몸에 50배, 100배 되는 그 뭐 메뚜기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지는 털에기 하나 딱 뜯어먹고 갑니다. 난 이걸로 배불러. 여러분들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들고 와가지고 딱 주고 난 다음에 100만 원 버니까 좋아. 그래 됐어. 1억 날리고. 그런 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투자하기 전에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입니다. 공부. 자, 읽어보세요. 공부. 노력. 기다림. 근데 색깔이 하나 다릅니다. 기다림. 기다림이 제일 중요해요. 기다림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경험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내가 파니까 올라가고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막 안 올라가고 짜증나 근데 저 종목은 올라가니까 A씨 몰라 팔고 저 종목 가니까 저기 또 떨어지고 짜증나 맞아, 진짜 맞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옆에 걸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장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지 마세요. 하락장에는 내려가는 게 정답입니다. 밀물 썰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지 혼자 들어가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대청소 하실 때 태풍 부는데 난 대청소한다. 비 오고 태풍 불고 꿉꿉한데 대청소한다. 없단 말이에요. 화창할 때 아시죠? 근데 비 올 때 하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정말 미친나. 그죠? 와 저렇게 청소를 하지. 먼지고 뭐 안 됐긴데. 그런 생각 한다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이불 털고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 정신병 있나? 지금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지금 올라온 종목들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종목이에요. 안 가는 종목들이 맞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잖아요. 장 코스닥, 코스피 다 빠지잖아요. 그런 시장에 지가 왜 올라와요? 지가. 그런 종목들을 보고 공부하는 걸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뭐라 하냐면요. 10종목 중에 8, 9종목이 좋을 때 올라오는 애들이고 차트 모양이 딱 이렇게 좋게 나와서 올라가는데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장이 있다. 언제? 지금 장. 근데 지금 장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을 보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잦은 손절밖에 안 돼요. 왜냐? 8, 9번 손절하고 장 안 좋을 때 한 번 먹어야 되거든요. 투자는 성공률로 가야죠. 어떤 게 좀 더 나한테 승리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을까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심란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포함해서 저까지도 안 물려있는 사람 없어요. 내 종목 안 내려간 거 없어요. 급등주 잡았다? 운입니다. 운. 요 중에 한 명 잡았다? 운이에요. 운. 그 운을 실력으로 믿고 주식시장의 희망으로 삼고 나는 저 한 명이 될 거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마인드부터 고치자. 오늘은 마인드 고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부, 노력, 기다림이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수익으로. 저게 이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수익은 알아서 나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 거릴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수익 하실 거면은 저랑 못 합니다. 수익이 안 나서? 아니에요. 수익 나요. 다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해드릴 수 있고요. 수익 다 나요. 근데 수익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랑 평생 가실 건 아니거든요. 전문가로 만약에 가입을 했다. 평생 가실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해드려야 될 거는 앞으로 혼자 할 수 있게끔 키워드리는 거죠. 혼자 할 수 있게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알아듣겠나 모르겠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3살 아이도 알아듣게끔 설명 쉽게 합니다. 주식 어렵게 배우면 어려워요. 어려운 용어 쓰면 어렵고. 근데 3살 아이도 알아듣게끔 설명해 드리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2살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2살 수준의 정신 연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 메모하지 마세요.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는 종목. SY 패널이라는 게 이렇게 또 급등을 했죠. 아, 급등한 거 보면 또 배 아프고 저것도 잡고 싶어요. 제가 뭐랬죠? 이거 잡으면 이제 어째 된다? 쭉 떨어지죠.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공평합니다. KJ 프리텍도 급등했잖아요. 최근 이거 어제 차트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어제자 차트. KJ 프리텍 지금 메모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을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이제 버릴 종목. 자, 왜 이런 걸 버리자라고 하냐면요. 투자 철학 중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서울은 잘 모릅니다. 근데 강남 땅 어때요? 비싸죠? 동양 네트워크도 지금 막 올라왔는데 이 땅이 강남이죠, 강남. 강남 땅 지금 어때요? 비싸고. 근데 좋은 땅은 아닌가요? 좋잖아요. 좋고 한국 노른자 땅, 대한민국 노른자고 완전히 초고점에 있는 땅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이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자, 이런 허허벌판이었는데 이게 국회의사가 뭐 그쪽이라대요. 잠실인가? 예, 강남에서 바라본 잠실이라고 하는데 이랬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죠? 부산에도 그런 데가 많고요. 해운대도 이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마린시티니 뭐니 하는데 제가 어릴 시절에 해운대 갔을 때 고층 빌딩 없었어요. 그냥 수영하고 놀고 애들하고 뛰놀고 이런 동네였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 강남 땅이 너무 좋다. 저게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쭉쭉 치고 나갈 것 같으니까 강남 땅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강남처럼 될 이런 땅을 찾아가지고 개발 가능성 있는 땅들을 한번 찾아서 투자해보겠다 손 들어볼까요? 번쩍번쩍.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왜 주식에선 다르게 하시죠? 왜 주식에선 다르게? 이게 상식이라니까요. 근데 왜 주식은 이런 거 사요? 왜 주식은 이런 거 사요, 이런 거? 이런 거 왜 눈을 들입니까? 아, 부럽기야 부럽죠. 근데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강남도 부럽기야 부럽지. 늦은 거 아닙니까? 가는 놈이 간다? 가는 놈이 죽어요. 가는 놈이 간다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돈 주고 1억 주고 배웠습니까? 아니 KJ 프리텍 계속 가죠. 계속 가는 놈들이 죽어요. 2,000원대부터 죽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떨어집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말이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막 다닥다닥다닥 달리고 있다고요. 달리는 말 어떻게 올라탈 건데요? 멈춰야 가지. 아니, 멈춰야 타는 거 아닙니까? 자, 버스가 가고 있는데 내가 탈 버스인데 달리고 있는데 그 옆에 창문 매달려서 타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택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택시 타야 돼서 아이고 택시 하면서 사이드미러 이렇게 잡고 매달려서 가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달리는 말에 뭐 개똥이지. 자, 안 돼요. 달리는 말 올라타다가 다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그만큼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 방송에서 제가 왜 말합니까? 방송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본다면 어떻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금연하셨어요. 20년 동안 핀 담배를 지금 끊으신 지 5년 넘으셨습니다. 금연을 하셨는데 끊기 위해서 뭘 했냐. 전자담배를 폈습니다. 전자담배. 30만 원짜리. 그 당시에 좀 비쌌더라고요. 30만 원짜리 전자담배를 폈는데 아버지는 그게 내가 끊기 위한 필요한 도구 수단이라 생각을 하고 과감없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피면서 끊으려고 노력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것도 이제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야, 나도 담배 끊을 건데 그거 내 좀 더. 니 다 쓰고 나면 내도. 그래서 아버님은 알겠다. 알겠다. 하고 끊고 나서 줬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다시 또 피고 싶더래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엄마 몰래 가가지고 또 20만 원 주고 또 샀는데 그걸 또 피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끊어야 되겠다. 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끊으려고 했더니 또 이야기 나옵니다. 딴 사람이 야, 니 그때 전마 줬지? 이번에도 나도 끊을란다. 알겠다. 좋습니다. 아버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끊으려고 50만 원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야 되겠다. 근데 어제 통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사람 나 아직 담배 피고 있대요. 왜 그러냐? 해보고 말고 아니면 말고 해보고 끊어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에이씨 공짜였는데 공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여기서 공짜로 알려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한테 그만한 가치를 못해요. 내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주면요 100원이라도 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뇌에 새겨버린다고요. 근데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법 뭐 한다 알려드리냐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짜로 알려드리면 저한테 지금 돈 내고 듣고 있는 라이브 회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죠? 서로의 예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걸 많이 알면 알수록 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비공개로 살아가죠.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주식하는 사람 다 그럴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로또 번호 알면 오늘 로또 발표하잖아요. 로또 번호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서 오늘 1, 8, 16, 42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만 먹지. 그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스팸 전화 이렇게 한 번씩 받는데 무슨 뭐 문현진 고객님 저희가 뭐 무슨 증권 하고 있는데 혹시 주식 하시죠? 예, 하고 있는데요. 하시면은 저희 HTS 쓰시면은 무료로 아무 이용 그거 없이 10배까지 대출 지원해 드립니다. 주식 자금 10배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릴 테니까 주식 투자 마음껏 하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 말합니다. 니는 하나. 아니 그래 좋은 거 니는 하나. 너희 부모님한테 했고 다 너희 가족 다 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닌 걸 내한테 니네 안 와. 그게 아닌 걸 내한테 그 좋은 걸 내한테 왜 알려주는데? 가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그래 살지 마라 이럴 끊어줍니다. 세상이 이치잖아요. 그거를 공짜 하다 보면 사기꾼한테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절대로 공짜로 돈 버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공짜는 없이 살아왔습니다. 상도덕이잖아요. 자, 지금은 논밭인데 급등할 종목을 찾는 게 우리의 지금 하반기 투자 전략이죠. KJ 프리텍 계속 갈 것 같죠? 안 갑니다. 안 가요. 왜? 삼성전자 170만 원대 제가 대박 플러스니 종목 상담이니 어디서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안 갑니다 였습니다. 떨어집니다. 왜?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애가 올라갈 일 더 많지 않아요. 상식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제표 지금 뭐 2분기 영업 실적이 8조 달성했다 했죠. 근데 3분기는 뭐 좀 줄인다. 3분기가 8조 달성을 했죠. 4분기가 좀 엉망일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잠정 추정치가요. 뭐 그 뭐시기죠? 노트 7 때문에 터지가지고. 그죠? 상식적으로 8조가 달성이 되면서 170만 원을 찍었는데 그럼 얘가 더 올라가려면 몇 조 달성을 해야 될까요? 8조 이상일까요? 8조 이하일까요?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갔잖아요. 실적 자체가. 시장 자체도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면 170만 원이 고점이죠. 당연히. 왜 지금까지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보고 강남 땅에 투자를 하시냐고요. 강남이 더 좋아질 가능성? 있기야 있겠죠. 미세하게 살랑살랑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아닌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 땅. 지금 그린벨트 지역들이 다시 한번 풀릴 거다. 뭐 문재인 정책 관련주로 그린벨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린벨트 논밭이잖아요, 지금. 걔들 풀리면 어때요? 급등합니다, 급등. 그런 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종목도 똑같아요, 주식도. 그래서 오늘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떤 테마, 어떤 업종들이 주도 테마가 될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적으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괜히 고생하시지 마시고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관련 테마라고 하는 게 뭐냐? 테마라는 게 뭐냐? 그냥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 찍을 필요 없습니다. 싹 다 지워버릴 거예요. 관련 테마만 딱 엮어 놓은 거를 테마주라고 합니다. 자, 보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거나 좀 수급을 보여줬던 그리고 뭐 많이 관심을 받았던 테마들이 뭐냐?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니 뭐 태양에너지니 뭐 이런 에너지들, IT,
IT 업종이 있었고 지진, 최근에 지진이 있었죠. 삼령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언제나 슈팅 터졌다가 죽었다 터졌다가 죽었다. 그죠? 개미들 돈 뺏기 가장 좋은 테마고요. 철도도 들어왔었고 전기차, 포켓몬고 많은 테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테마들 중에 과연 내가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죠? 가장 중요해요. 어떤 테마가 갈까? 하반기 내가 그러면 강남처럼 될 테마는 뭡니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알려드릴게요. 종목을 찾고 진입 타이밍을 찾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출입구를 알려드린댔죠. 입구가 여기고 출구는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입구를 알려드린다면 자, 테마는 이렇게 나뉩니다. vs 대결할 때 많이 나오죠. 어떤 테마들이 대결을 하느냐. 일시적인 테마와 지속적인 테마가 나뉩니다. 테마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시적인 테마와 지속적인 테마가 나뉘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뭐냐?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일시적과 지속적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느 테마를 잡는 게 투자하는 데 가장 좋을까요? 지속적이죠, 당연히. 지속적인 테마를 잡아야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인 테마의 예를 한번 볼까요? 지난 2015년부터 1월 5일까지 제약업종들이 지속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뭐 꺾임 추세라든지 이런 거 없이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테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최근에 죽어버렸죠. 최근에 죽었는데 어쨌든 올라온 테마. 그리고 제약업종 지수 자체도 이렇게 쫙 올라가죠. 지수, 제약업종만 따졌을 때. 근데 어때요? 코스피 지수도 저때 급등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도 급등을 합니다. 저게 주도 업종, 주도 테마, 지속적 테마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지수 횡보를 하고 있고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빠질 것 같아요. 빠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끌어올릴 만한 주도 업종, 주도 테마는 뭘까요? 제약업종은 이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제약업종. 제약업종 제가 좋아한다라고 들으시는 분, 싫어한다 들으시는 분, 방송을 자주 보시네요. 제약업종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왜냐? 개미들 돈 빼먹기 가장 좋아요, 제약업종이. 왜 그러냐면요. 실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실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약업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약업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제약업에 몸을 한번 담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땅 따먹기의 주인이 누구냐? 의사입니다. 의사가 누구한테 돈을 더 받냐에 따라 가지고 써주는 게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처방 좀 받아오세요. 희한한 회사. 메뚝제약. 이런 데서 나온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왜? 그쪽에서 많이 해주니까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시장인데 무슨 거기서 무슨 급등이. 임상실험요. 임상실험. 후보군 물질을 발견하는 데가 1상이에요. 후보군 물질. 그리고 그걸 동물 실험하는 데 2상. 사람한테 3상. 그리고 시중에 팔아보는 게 4상입니다. 4상까지 가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근데 지금 제약업종 이렇게 올라올 때 1상 신후보 물질을 발견했다. 치매 치료 물질 발견했다. 앞으로 몇 년 뒤? 10년 뒤 이야기를 갖다가 저때 올라간 종목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끈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날아간다라고요. 날아갔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임상 실패, 임상 안 한다. 부작용, 어쩌고 저쩌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 그래서 제가 제약업종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제약업종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특히나 할 시장이 아닙니다. 언제라? 10년 뒤에. 임상 다 되고 나면 하면 돼요. 지금 다시 다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경기 안 좋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걔들이 눈을 다 가렸고 거기서 벌만큼 번 세력들이 어디다 투자한다? 강남처럼 될 땅에 투자하고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들 한번 볼 텐데 지카 바이러스가 일시적이었을까요? 지속적일까요? 네, 보는 견해에 따라서 지속적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시적으로 봅니다. 왜? 바이러스는 치료되게 돼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자 이젠 나온다 해도 상한가 안 가죠. 최근에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지진은요? 일시적. 맨날 하진 않잖아요. 맨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진도 아닌 것 같고 정치는 어때요? 일시적이겠네요.
지속적이지 않긴 해요. 올 12월 대선 끝나고 나면 어때요? 내년까지. 내년에 이제 정책주로 한번 들어갈 애들 빼고는 싹 다 꼬라박겠죠. 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그죠? 정치 테마. 시한폭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포커페이스라고 아세요? 다 들어보셨죠? 포커페이스. 제가 포커 되게 좋아하거든요. 포커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좋은 패가 나왔어도 얼굴을 감추고 숨겨야지 상대방이 내보다 더 좋은 패를 들고 있다 생각하게 만들어서 돈을 더 걸게 만듭니다. 그걸 포커페이스라고 그래요. 내가 제일 좋은 패를 가졌어요. 야, 이거 내가 무조건 땄다 이러고 있으면 돈 걸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딱 했어도 이러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건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하는 짓입니다. 포커페이스. 폭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던져주면 어때요? 자, 삼성전자 170만 원인데 이거 이제 터질 겁니다. 안 좋을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한테 던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럼 지그들이 물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이거 208만 원 갑니다. 220만 원 갑니다. 목표 주가 올릴게요. 좋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요. 하반기 너무 좋습니다. 내년도 대박이고요. 삼성전자 안 망합니다. 해야지.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시장이. 폭탄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포커페이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누가 누굴 먼저 얘기해야 되죠? 자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 얼굴을 감추는데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물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30% 물려도 괜찮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제대로 된 종목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윗자리에 여러분들 잡는 버릇을 해놓으니까 물리면 무섭죠. 잡는 버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아랫자리 잡아놓으면요 안 빠집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포켓몬 고는 어때요? 일시적이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앞으로 좀 더 VR, AR 치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조금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약간 지속적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놔둬놓도록 하고,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엔젤 산업 쪽은 어때요? 저출산 문제. 지속적, 저출산, 지속적, 일시적, 분분합니다. 지속적. 자, 지속적이라고 한다면 저출산 대책, 뭔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애를 빵빵 낳습니까? 아유, 뭐 지금 정책적으로 지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데요, 그죠? 제가 갑자기 젊은이잖아요, 젊은이. 제가 애를 갑자기 빵빵 낳겠다 하겠습니까? 정책이 너무 좋네, 지속적으로 애를 낳아야 되겠다. 아, 난 11명 낳아야지, 저 정도 해주는데. 한 명당 뭐 1,000만 원씩 지원해주면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한 명 나와봤자 2~3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나올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책은 아주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정책을 하겠다라고만 하지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처럼 가겠다라는 거예요. 일본처럼 고령화 시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단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스마트폰은 어때요? 스마트폰 관련주 일시적, 지속적, 일시적. 뭐 많이 이야기 있는데 저는 일시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 나는 스마트폰 안 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쓰시고. 자, 지속적이 되려면 이 한 분을 위해서 굉장히 팔아야 돼요. 한 분 안 쓰시잖아요. 그럼 지금 스마트폰 산업은 뭔데요? 들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땅 따먹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쭉쭉 치고 나갈 수가 없는 산업이고 밑으로 빠지는 산업이라는 거죠.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지속적인 거죠. 이거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 갤럭시 노트 7 나와갖고 몇 대 팔 건데요. 그죠? 팔다가도 터져가지고 못 팔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전자결제는 어때요? 지속적. 예. 뭐 전자결제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철도는 어떻습니까? 지속적. 일시적. 애매하죠? 테마를 이렇게 지속적일지 일시적일지 생각을 하면은 이런 테마가 올라왔을 때 안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철도는 일시적입니다. 철도 테마의 주력 사업 모델은요, 유라시아 철도 횡단이거든요.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철도가 쫙 이어져가지고 저기 유럽까지, 러시아 지나서 유럽까지 횡단하겠다라는 게 철도 테마의 모토인데 가운데 뭐가 있죠? 북한이 버티잖아요.
북한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막 상한가 막 몇 번을 가고 막 우상향으로 쭉쭉쭉 올라갈 건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북한 요즘도 뭐 합니까? 핵 만들고 있고 미사일 날리고 있고 최근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막말을 했더라고요.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철도 테마도 일시적이겠죠. 북한과의 관계가 좀 호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문제죠. 지금은 일시적입니다. 그죠? 전자결제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뭐 전자결제 많이 한다 하는데 전자결제 서비스가 앞으로 쭉쭉 성장하나. 지금 혹시 나는 전자결제로만 결제한다는 분 있으세요? 단 한 분도 없네요. 다 카드로 쓰시죠. 현금 쓰시던지. 그게 어떻게 지속적입니까? 아무도 안 쓰는데. 젊은 사람 말고 안 써요. 젊은 사람 쓴다고 주가 세상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지금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자결제도 하반기 투자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추려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는데 철도도 빼버렸죠. 그러면 몇 개가 남죠? 전기차, 스마트카, IoT, 에너지, IT, 로봇이 남는데 여기서도 의미심장하게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놨습니다. 그죠? 왜 나눴냐? 전기차, 스마트카, IoT, 에너지, IT, 로봇. 잘만 생각해 보시면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나뉩니다. 지속적이긴 한데 어느 게 더 가까울까요? 전기차. 왜? 테슬라. 테슬라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네시스도 스마트카 업종에서 굉장히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율주행 모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벤츠 어때요? 원래 차가 모든 의자가 앞을 보고 있는 게 정상이죠. 운전석은 꼭 봐야 되고요. 근데 벤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운전석이 뒤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운전하지 말라고. 누가 하는데요? 차가. 그 기술이 뭐다? 스마트카잖아요. 스마트카. 지금 스마트 기술이 조금씩 차에 적용되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점점 커 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IoT.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뭐 먼 미래 일 같았던 목욕물 대표라라는 게 핸드폰으로 집에 안 들어가고도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다 되는 사물 인터넷 다 되죠. 이제 다 될 거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은 더 이상 포화 상태다. 새로운 산업으로 가자. 안 뚫린 시장이 이거입니다. 근데 에너지, IT, 로봇은 보면요. 아직까지는 조금 먼 미래예요. IT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IT 산업은 여기 살짝 끼워질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IoT로 끼워질 수는 있겠지만 약간은 먼 미래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로봇 산업이랑 에너지 산업은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전기차, 스마트카, IoT 강남처럼 될 땅인 거죠. 지금 머지않았잖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전략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테마들 중에 이게 진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득 당하신 분,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종목을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종목 그리고 출구와 입구 정도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종목을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결정이 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요. 삼성전자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수익 안 받겠죠.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파냐에 따라는 달라요. 그거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건 그 말 그대로 한다면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그냥 유리? 얼음?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다이아. 소금.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제가 드리는 게 원석이라는 거예요. 갈고 닦는 건 세공자 마음이죠. 누가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밝아지고 발전해지고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누가 하느냐,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개도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서 교육법을, 철학을 굉장히 밝히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모토가 세상에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저는 관리 종목으로도 수익 내요. 왜? 들어가는 자리만 잘 잡으면 좋으니까. 세상에 나쁜 종목은 뭐냐면요, 수익이 안 나는 종목. 세상에 좋은 종목은 뭐냐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그죠? 지금 뭐 SK 하이닉스 좋다 좋다, 삼성전자 좋다 좋다 하면 뭐합니까? 나한테는 물려있는 종목이면 안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좋을 거다 좋을 거다 하면 뭐합니까? 물려있으면은 에이 이 개잡주 그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니까 이 종목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엔 나쁜 어린이가 없습니다. 나쁜 아이가 없어요.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애가 나빠지는 겁니다. 종목도 똑같아요. 내가 잘못 들어가니까 나쁜 종목이 되는 거지. 제가 상담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좋다 좋다 합니다. 이 종목 좋아요. 왜? 지금 사면 좋아요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면 이거 좋은데 왜 그렇게 위에 사셨습니까? 야, 이건 지금 사서 들고 가면은 수익이 날 종목인데 그때 샀으니까 본전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힘들다 하시면은 오늘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스마트카 업종에서 한 종목을 뽑았더니 토비스라는 종목이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어때요? 강남 같아 보입니까? 강남처럼 될 차트처럼 보입니까? 강남처럼 될 차트처럼 보여요. 저는 이거를 보는 눈은 머리에 지식이 있냐 없냐죠. 이걸 보고 저는 온갖 생각이 들면서 이건 갈 차트. 여러분들은 온갖 생각이 들면서 더 떨어질 것 같은 무서운 차트. 왜?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 차이인 겁니다. 지식과 있고 없고는. 그래서 공부를 해라는 거고요. 저는 토비스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링네트가 사물인터넷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차트 모양이거든요. 사물인터넷 차트 모양으로는 링네트 빠르게 움직이진 않지만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급등도 중간중간 있을 모습들. 저는 이 종목 두 가지가 여러분들께 최고 그나마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나마 이걸 샀을 때 최대한 크게 물리거나 다치진 않겠다 싶은 종목들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삼성전자 들고 왔으면은 죽일 놈이에요. 네,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KJ 프리텍을 제가 사세요 이러면은 제가 샀다는 겁니다. 지금 팔고 싶어서 사세요 하는 겁니다. 다단계예요. 다단계.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남들한테 비싼 값에 사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 꼭 명심을 해달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뒤에 늑대요 두 마리일까요? 앞에 양떼들일까요? 스스로 인정해버렸네요. 양떼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가라면 가는 대로, 사라면 사라는 대로, 팔라면 팔라는 대로, 차트에서 급락이 나오니까는 아이고 무서워하고 팔아줬다가 올라가니까는 에이씨 내가 잘못 팔았네 다시 사고,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가라는 대로,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가라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도축당해요. 다 벗겨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 같아 보이겠지만 저 진짜 자살할래 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시장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평생 열심히 모으신 돈, 은퇴 자금들 왜 한 방에 날리려고 그러세요? 왜? 그리고 제가 강연회를 다니다 보니까 질문들이 좀 옵니다. 수익은 납니까? 공부하면 따라옵니다. 힘들면 함께 하세요. 실제 수익 계좌들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수익 나냐? 실제 제 문현진 제 계좌로 2015년 2월부터 1월까지 97% 수익. 회전율 높죠? 샀다 팔았다 많이 합니다. 짧게 먹고 나가요. 이거는 9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1%,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 저의 수익률, 자산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 전문가한테 물렸어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전문가한테 물렸어요. 자, 전문가는 공부한 사람일까요? 공부 안 한 사람일까요? 나름 했다 싶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물리는데 공부 안 하고 큰 돈 투자하는 건 무슨 배짱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공부했다는 사람도
다치는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뭘 믿고 들어와가지고 돈을 그렇게 크게 들어가세요. 제발 좀 100만 원으로 하세요. 100만 원. 이거 로또 아니 제가 이야기 저번 지난 강의는 해드렸습니다. 한 달에 로또를 100만 원치 사서 1년 동안 사면 1200만 원, 10년 동안 사면 1억 2천, 100년 사면 12억인데 1등 당첨금이 14억입니다. 100년 동안 그냥 로또를 사세요. 뭐 하려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돈 날리고 그렇게 막 울고 막 징징 왜 그러십니까? 마음 아파요 저는.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하려면 배우세요. 배울 만한 사람 찾아가서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울 사람 찾아가지고 제발 좀 차트 저항자리 호가 보는 법 등등 알려주세요. 오뎅을 좀 사 먹으세요. 오뎅을 좀. 국물만 공짜로 달라지 마시고. 그럼 내한테 돈 주고 지금 뭐 돈 내가지고 오뎅 사 먹고 있는 사람들 뭐 바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도대체 와가지고 호가 이거 뭐 잔량이 많으면 어떻고 저거 많으면 어떻고 이거 뭐 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내가 그걸 여기서 왜 알려줍니까? 그게 기법인데 차트 저항선 보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알려주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 가치 없이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고 나면 공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애들 문제집을 사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사지도 않은 애가 문제집 어디서 중고로 갖고 오면은 공부될 것 같아요. 제가 중고 문제집으로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안 돼요. 남들이 이미 답을 체크해놨더라고요. 에이씨 답만 외운 거밖에 더 있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새로 사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 혹시나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손을 과감하게 딱 내려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마지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여기 남아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학술 한번 해보셔도 좋고 땀이 좀 많아서 그렇지 잡을만 합니다. 자, 어쨌든 하셔도 좋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김경남 멘토님인데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리고 김경남 멘토님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